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기준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시황을 볼 때에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전체적인 시황을 볼 때 기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뭐 매도할 때 기준도 있을 것이고, 이 매수의 기준은 뭐 기업이 어떤 뭐 실적을 본다든지 뭐 수급을 볼 수도 있고, 혹은 뭐 차트를 볼 수도 있고, 어떤 뉴스를 참고할 수도 있고, 누구의 추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매도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건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제가 뭐냐면,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른다가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준이 없으면 이게 상당히 이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이렇게 매수해서 했는데 운이 좋게 막 올랐습니다. 근데 나의 매도 기준이 있었다면 뭐 매도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준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매수하자마자 한 10% 정도 오르면 난 무조건 매도하는 기준이 있어 라고 했다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혹은 여기서 사서 뭐 여기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사서 뭐 여기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다양하겠죠. 그리고 혹은 나의 매도 기준이 있다면, 여기서 샀는데 빠졌다면 뭐 여기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주식을 보통 회원분들도 그렇고 아닌 분들도 여쭤보실 때 언제 팔아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언제가 고점이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사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언제가 저점이냐를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알 수 없죠. 고점과 저점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어떤 기준과 매도하는 어떤 기준, 뭐 이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대신에 시장이 상승할 확률과 하락할 확률, 뭐 상승할 확률과 하락할 확률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할 어떠한 확률 안에서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에 대한 기준에 맞게, 혹은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하면 아예 뭐 들어가질 않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는 일단은 주식시장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특히 고점과 저점 여기에서 사고 팔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정말 주식은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머릿속으로는 알겠지만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해야지 하고, 그리고 제가 보는 그 메인 모니터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어떤 것들을 적어 놓죠. 그렇게 적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라도 어떤 시황을 볼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주식을 살 때 혹은 팔 때의 어떤 간략한 기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봤고요. 일단 시황인데요. 최근 시황이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미국 시장은 계속 주가 자체는 미국 시장의 가격은 주가는 계속 올라갔는데 뭔가 좀 부정적인 뉴스들도 많고 그렇죠. 근데 막상 우리 한국 지수는 별로 올라간 것도 없는데 같이 좀 무서워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그것이 12월 15일 날 어떤 중국과 미국의 어떠한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강력한 매도로 인해서 위축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어떤 시황을 볼 때 기준 혹은 종목을 볼 때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실적입니다. 실적이고 이것을 제외한 어떠한 뉴스들 그러니까 특히 정치적인 어떤 뉴스들 예전에는 뭐 북한발 뉴스들도 많았었고 이런 뉴스들은 좀 걸러 들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말 실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이게 좀 확률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는 꽤 높은 확률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뭐냐면 상장사들의 어떤 실적들 뭐 해마다의 어떤 실적들이 예상 실적들이 있겠죠. 예상 실적 지나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예상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나고 나서 한번 실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과거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플러스일 때 혹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뭐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 이때마다의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률을 좀 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일단 지난 거지만 한번 보자는 거죠. 미래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렇게 좀 보면 이건 뭐냐면 이 전체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의 어떤 영업이익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을 이렇게 표시한 건데요.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왜 증가율을 일단은 가져왔는지는 다음에 한번 이 증가율에 대한 것도 한번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있는 그대로 보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했던 해에는 주가 상승률이 항상 플러스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 한 회만 빼고 2009년도 요때만 빼고 요때는 분명히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율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덜 회복됐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주 무서웠던 구간이죠. 2008년도 넘어서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아주 특수한 케이스만 빼고는 보통 그 전체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했던 해에는 반드시 주가도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주가 상승률 역시 상승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럼 내년에는 어떨까라고 보는 건데요. 내년에도 보면 여기 2019년까지 나왔으니까 20년을 보면 순이익과 그러니까 증가율로만 보면 영업이익은 한 27%, 순이익은 한 31% 정도의 어떤 증가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 대비. 그러니까 기저효과라는 것이 사실은 진짜는 아닐 수 있거든요. 진짜로 전체 기업들이 좋아져서 나오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과거에 하도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플러스 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증가율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율로만 보더라도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실적과 꽤 잘 맞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마다
사실 2017, 특히 2016년도도 그래요. 2016년도부터 2017년도,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넘어오는 초기,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적을 이렇게 볼 때, 실적은 분명히 플러스 되는 구간이 있었고, 요때는 마이너스 되는 이런 어떤 구간들도 좀 있었는데, 플러스이든 뭐 마이너스이든 항상 어떠한 노이즈들은 많았습니다. 노이즈들은 많았지만, 그러니까 그 노이즈들이 올라가다가 조정을 주고 올라가다 조정을 주고 뭐 이런 노이즈로 표현이 됐지만, 지나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락할 때에는 이 하락을, 이 실적과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반등을 주고, 아 이게 아니네 하고 또 빠지고, 또 반등을 주고 또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실적과 주가가 상승하는 이 과거를 봤을 때 이런 구간이 있고, 반대로 실적과 주가가 하락하는 이 구간이었을 때 이 뉴스라든지 어떤 그 소음들은 항상 반대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의 어떤 심리를 흐트려 놨던 것 같아요. 상승할 때는 이 하락으로서 우리를 좀 더 빨리 매도하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도 약간의 상승을 주는 어떠한 기대감을 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이 빠질 때 손해를 보게끔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황이든 종목이든 실적을 좀 위주로 보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100%는 아닙니다. 왜냐면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는 오를 수 있고요.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지나고 나서 정상적인 수급과 정상적인 어떤 시장 상황에서 보면 실적과 주가는 상당히 비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나침판은 실적인 것입니다. 실적. 이 실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지수의 방향성. 요 두 가지가 일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저희에게는. 이 지수와 실적들.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다라고 나와도 지수가 이상하게 계속 빠질 때는 조심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이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만 지수가 빠질 때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적이 안 좋은데 지수가 상승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좀 이렇게 좀 가늠하려고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의 어떤 실적을 그러니까 최근에 뭐 뉴스 나오는 뭐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뭐 PMI라든지 이런 걸 그러면 왜 보느냐라고 보면 힌트를 얻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2020년에 어떤 실적이 진짜로 좋을까라는 이 고민, 이것에 대한 어떤 힌트 이를 주는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의 어떤 실적들이 좋으려면, 우리나라의 실적이 좋으려면 분명히 어떤 글로벌 경제 혹은 뭐 교역량들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국내 기업의 어떤 수출 그리고 이익 증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기반한 어떤 실적 예측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선행하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OECD 경기선행지수를 좀 참고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OECD 경기선행지수와 코스피의 그러니까 포워드 EPS가 상당히 거의 뭐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경기
선행지수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의 어떤 실적들, 과거의 실적 말고 이것이 만약에 미래의 실적이라면 이 미래의 실적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경기선행지수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힌트를 얻으려고 하고요. 왜냐면 얘랑 얘가 상당히 근사하게 가거든요. 그러면 얘는 또 뭐의 힌트를 받을 수 있을까? 보면 글로벌 PMI 지수와 시차를 두고 상당히 비슷하게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글로벌 PMI 지수라든지 중국의 PMI는 반등을 했습니다. 벌써 이미 반등을 했고, 우리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뭐라고 할까요? 거의 바닥을 거의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바닥까지 온 이런 정도.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얘도 상반기에는 이렇게 내년 상반기에는 오를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맞다면 미래의 어떤 예상 실적들도 맞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말이 좀 애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실적을 가지고 시황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뉴스, 그러니까 저는 소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각종 소음들, 저도 하나의 소음인 겁니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해서 확실하지 않은 무언가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이 증권 방송도 될 수 있고 혹은 어떤 뉴스도 될 수 있고 혹은 친구의 어떤 추천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어떤 심리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처음으로 돌아가자 보면 상승하고 그냥 지나고 나보면 상승했는데 이때 주가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하락했던 요 당시 때의 어떤 뉴스와 소음들 때문에 잠깐 하락했지만 실제로 상승하는 어떠한 궤적을 그린다라면 하락해도 또 금방 회복하고 또 하락해도 금방 회복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어떤 힘인데 중간에 먼저 시장에서 소외돼 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이 그런 것 같아요. 최근도 분명히 2020년도의 실적이 좋을 것이야 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의 많은 예측치들도 글로벌 주요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많은 EPS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나왔는데, 어떤 뉴스들, 트럼프 뉴스, 북한 뉴스, 어떤 정치 뉴스들이 상당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미래의 어떤 2020년도의 실적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를 뭘로 확인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선행지수로 많이 힌트를 얻기도 하고, 이것에 대한 힌트는 또 PMI 지수로 또 보기도 하고 뭐 이런다라는 거죠. 근데 이내부터 점점 좀 좋아지는 어떤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겁을 많이 줬고 트럼프가 겁을 많이 주고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수급도 참 간사한 겁니다. 보면은 코스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외국인들의 힘으로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요 당시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올라온 것이 아닌데, 최근에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중복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외국인들은 매도했고 요때도 외국인들은 매도했고 지금도 외국인들은 매도하는데, 요때는 이야기 안 하다가 요때는 외국인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왜 요때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 시장이 올랐으니까 그냥 지나간 겁니다. 뉴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떤 무언가를 이제 찾는 것 같아요. 어떤 핑계, 매도하러 어떤 핑계,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장에도 보면 낙관론자가 있고, 그러니까 저처럼 약간의 낙관론자, 긍정론자들이 있고, 혹은 시장에 비관론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들의 어떠한 그
타협점이 시장이겠죠. 근데 과거를 보면 주식시장은 뭐 어찌됐든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뭐 이거를 10년 타임으로 보든 50년, 100년으로 보든 주식시장은 계속 우상향했거든요. 이 안에 어떤 왔다 갔다는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낙관론자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지나고 나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과거를 데이터를 봤더니 시장이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다만 어떤 변곡들은 있겠고. 그래서 저는 시장을 항상 긍정적으로 좀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노이즈들, 소음들은 좀 걸러 들으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것의 어떤 기준은 실적, 그리고 어떤 지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시황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저 나름대로 어떤 기준들을 설명드렸고 벌써 20분이 됐으니까 내일은 뭐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뭐 손절가 혹은 뭐 목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일 건데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